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XY 그래프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원 배열의 원소는 라벨, X, Y 이 세 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클러스터 형태의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거는 이 라벨 정보가 1부터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일씩 증가하면서 다양한 라벨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랜덤하게 있을 텐데 이 값을 이 아래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X하고 Y는 우선은 실습을 위해서 0에서 20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테스트 하실 때도 데이터 인의 원소 값은 0에서 20 사이의 X하고 Y 좌표값으로 랜덤하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라벨을 표현해서 그래프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색상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라벨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플롯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컨트롤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우선 이 라벨에 해당하는 값이 몇 개인지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포르풀 별도로 운영을 해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클러스터 원소 중에서 이 라벨 값을 추출한 다음에 포르프의 출력으로 연결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나오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배열 최대 최소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큰 값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라벨은 1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지금 그래프에 표시된 것 같은 경우는 라벨의 최대값이 6이 되겠죠.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겠고 이 6이라고 하는 값을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총 6번 반복 수행을 할 텐데 이 포르프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포르프 안쪽에 또 하나의 포르프를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바깥쪽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1을 더한 다음에 그 값과 안쪽 포르프에서 입력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1차원 배열 데이터로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의 원소를 하나씩 뽑아내면서 이 라벨이라고 하는 값과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출력으로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력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운영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X하고 Y 값이 나오게 되면은 묶음 함수를 사용을 해서 클러스터로 만들고 이 값을 포르프의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입력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속성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최대 최소 값을 마찬가지로 포르프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롯 색상 정보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우선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색상 정보가 총 8개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8개가 추가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빨간색부터 다시 반복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색상 정보를 넣어주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포르프의 입력으로는 보통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비활성화 시켜 주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목 n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8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값은 0에서 7 사이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이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서 인덱스를 하나씩 뽑아내게 되면은 0부터 1, 2, 3, 4, 5, 6, 7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0부터 1씩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채우고 포인트 색 값을 이 관련된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활성 플랫을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부호 없는 32비트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활성 플롯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포인트 스타일은 2, 그 다음에 플롯 보관과 막대 플롯 스타일은 각각 0으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이 왼쪽과 같은 그래프를 표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VI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VI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테스트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인의 값을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미리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컨트롤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각각의 원소 값을 지금 보면은 데이터의 개수는 0부터 14니까 총 1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사전에 넣어 놨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보기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퓨즈 디자인 시스템에서 그래프에서 XY 그래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적절히 키우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플롯의 스케일에 가보시게 되면은 눈금 스타일과 색을 이렇게 트랜스페런트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는 도구 팔레트에서 트랜스페런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팔레트를 하나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데이터 인이라고 하는 거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1차원별 형태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원소로 갖고 있죠. 그러면은 우선 이 데이터 인의 값 중에서 라벨 값이 가장 큰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포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포루프의 입력으로 데이터 인을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있습니다.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여기에서 라벨을 선택하신 다음에 포루프를 출력을 내보내 주도록 하면은 데이터 인의 값 중에서 라벨 값을 1차원별로 얻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최대 최소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배열 최대 최소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가장 큰 라벨 값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다시 포루프를 이용을 하겠고요.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에 최대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인도 입력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 되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를 비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안쪽에서 포루프를 한 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하나씩 인덱스를 증가하면서 원소를 뽑아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클러스터 클래스 M 베리언트에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사용하시겠고요. X, Y 라벨 이 세 개 값을 구한 다음에 이 라벨 값과 바깥쪽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루프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2를 증가시킨 다음에 라벨 같은 경우는 1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이기 때문에 1부터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겠고요. 그래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이 라벨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포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2를 더한 값이 같은지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x 값과 y 값을 취할 텐데요. 출력을 조건적이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래서 그 만족하는 조건은 이 라벨이 같은 경우에 출력으로 나가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자, 데이터 인 값 중에서 라벨에 해당하는 그 원소 값만 따로 취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좀 내려볼까요? 아래쪽으로. 자, 포르프 사이즈를 최적화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값과 Y값이 나오게 되겠는데, 각각 1차원별 형태로 나오죠. 그럼 이거를, 자, 클러스터에서, 자, 묶기 함수를 사용해서 두 개를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값과 Y값을, 자, 묶도록 하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이 값을, 자, 포르프의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고, 자, 이거를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XY 그래프는 이제 값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 1호에서 봤던 것과 같은 포인트 스타일로 또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는 자, 포르프를 이용해서 자, 프론트 패널의 속성을 변경해 줄 겁니다. 그래서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은 이 XY 그래프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우선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활성 플롯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활성 플롯을 선택하시겠고요. 모든 것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속성을 1호에서처럼 하나, 둘, 셋, 4개를 더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스타일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신 다음에 자, 플롯에서 자, 플롯의 포인트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플롯에서 자, 채우기. 자, 채우기의 포인트 스타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해상도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잘려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만, 자, 다음은 이제 플롯에서 자, 플롯 보관. 그 다음 마지막에는 막대 플롯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잘렸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 이 부분에 자, 주석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활성 플롯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 스타일이 되겠고, 세 번째는 채우기 포인트 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롯 보관, 막대 플롯 스타일, 이렇게 5가지 속성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 포르프 같은 경우도 자, 배열 최대 최소 함수의 출력값, 최대값을 똑같이 루프 카운트 값에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활성 플롯 같은 경우는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는데,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Y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자, 수장 팔레트에서 자, 변환해서 자, unsigned 32bit으로 자, 변환을 해주시면 데이터가 자,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고, 자, 포인트 스타일은 2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 플랫에서 자, 이게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포인트 스타일이 있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스타일은 여기에 0, 인덱스가 0, 그 다음 1, 2가 되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다가 안에를 채우는 형태로 이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 포인트 스타일은 상수를 하나 만드는데 2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포인트에 이제 채우기 포인트 색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선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배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면은 색 상자 상수가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자, 와이어를 지우시고 이거를 원소로 넣어 주시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가지 색상 중에 계속 반복되도록 할 텐데요. 1, 2, 3, 4, 5, 6, 7,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임의로 색상을 랜덤하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색상 바꾸고, 클릭하고 뭐 색상 바꾸고, 임의로 하시면 되는 거죠. 빨간색,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8가지 색상이 다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값을 포르프의 입력으로 자, 연결시켜 주시면, 보통은 이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 되겠지만 여기서 비활성화 시켜 준 다음에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씩 원소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으로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할 거는 뭐가 있냐면, 자, 이거를 좀 가로로 좀 키워야 되겠네요. 우선 숫자 카테고리에서 목 n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거를 이 값과 8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색상자 상수의 배열이 총 8개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8을 나눠서 이 색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설정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 인덱스 함수의 출력값을 자, 포인트 자, 채우기 포인트 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롯 보관하고 막대 플롯 스타일은 각각 0을 설정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플롯 보관에 가보시게 되면 저는 이 스타일로 할 거고요. 그래서 0이고 그 다음에 막대 플롯 스타일에서는 첫 번째로 거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둘 다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를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색상별로 제가 원하는 거 이걸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X하고 Y가 오토 인덱싱이 자, 오토 스케일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 체크 해제하시겠고 자, 0에서 24의 값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Y도 오토 스케일을 풀고 자, 0부터 24의 값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색상 정보는 이제 이론에서하고 조금 다르게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 이내의 값이 랜덤하게 이제 그 라벨 값이 1부터 점점 증가를 하더라도 증가된 번호만큼 그 플롯 표현할 수 있는 플롯이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색상 정보니 그 다음에 각종 속성 정보가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계속 동적으로 이 XY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XY 그래프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